아까부터 애타게 뭔가를 기다리는 제로맨. 누구나 한 번쯤 목 빠지게 기다려봤을 그것이라는데. 고맙습니다. 어다. 오호라, 택배였구나. 아니 그런데 상자 모양이 심상치 않다. 왜 이렇게 찌그러졌어? 뭐 해주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열어보니 이럴 수가. 누더기가 되어 나타난 새 옷. 내 옷. 아니 내 옷 어떡해? 소비자 분통 터지는 택배의 속내를 낱낱이 들여다보자. 계속되는 경제 불황에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택배. 이제 우리 생활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장이 됐다. 하지만 택배 시장 성장만큼 함께 늘어난 택배 불만들. 보냈더니 누더기가 되어 돌아오는 훼손 사고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분실 사고. 이 모든 택배 문제의 원인이 궁금하다. 택배야, 너 그동안 무슨 일 있었냐? 내 거 아니다 정신으로 나 몰라라 던지고 또 던지는 택배 직원들. 우리의 택배 이대로 괜찮은 걸까? 불만제로 앞으로 쏟아진 택배 관련 불만 사례들. 그 피해의 주인공들을 찾아 나섰다. 엉뚱한 곳으로 배송된 게 화근이었다는 택배 상자. 근데 이게 비에 젖었잖아요. 영수증 서류인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택배 기사님이 뭐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제가 괜찮았을 거예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그 기사님은. 잘못 배달된 택배. 또 다른 택배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부부. MBC 불만들에서 왔는데요. 네. 현관 앞에다 놓고 와서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택배를 집 앞에 두지 말아달라 당부를 했는데도 집 앞에 두고 가버린 기사. 그럼 미리 연락을 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장난하냐고 똥개 훈련시키냐고 그럼 미리 연락한 놈한테 시키든가 그러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부부를 더 놀랍게 한 건 택배 기사의 태도였다. 본사에 콜센터 있잖아요. 그분한테 들려드렸다니까 그분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불친절한 택배 기사. 언니가 김치를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시간이 없어서 김치를 못 담그니까 혹시 우리한테 김치 여유분 있으면 좀 보내달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마침 저희가 그때 그거 지인분이 주신 김치가 좀 있길래 저 언니한테 보내드렸거든요. 재봉 씨가 정성껏 포장해 보낸 김장김치는 며칠 후 언니의 집에 도착했고 맛있는 김치 생각에 서둘러 상자를 열어보는데 그런데 어째 상자 속이 심상치 않다. 이게 뭐야? 응? 김치는 없고 탈락 무 4개? 아니 이게 뭐야? 김치! 내 김치 어디 갔어? 아니 왜 무가 들어있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언니한테 연락받고 나서 저도 참 황당했어요. 김치는 사라지고 무 4개만이 덩그러니 도착한 황당한 택배 사고. 분실 사고. 여기 택배 사고로 인해 유난히 애가 탔다는 두 분이 있는데 시골에서 무농약 콩 한 자루를 구입한 부부. 무사히 도착할 줄 알았건만 집으로 배송된 건 한 자루가 아닌 반절밖에 남지 않은 콩자루였다고. 전화 엄청 많이 했어요. 왜? 시간만 나면은 막 속이 답답해서 전화를 한 거야. 사람들이 어찌 이럴까? 없어진 콩 때문에 너무도 속이 상했다는 부부. 두 분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콩이라는데. 우리 아저씨가 2008년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냥 콩물을 거의 매일 드시다시피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냥 콩이 아니죠. 그건 내가 그랬어요. 택배 분들한테도 우리 아저씨 주식이다. 그랬더니 대답만 예의하고는 맨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본 사람들은 이 주식을 이렇게 되면 너무 안타깝다 이거지.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도 기가 찬 택배 사고에 넉 달째 배송된 그대로 콩자루를 보관 중이란다. 훼손 사고. 불만제로 제작진 앞으로 도착한 수많은 택배 불만 제보들. 억울한 사연부터 황당한 사고까지 이제는 생활의 필수 요건이 되어버린 택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택배 자주 이용하세요? 네. 꽤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자주보다는 뭐 한 두세 번? 되게 많이 한 달에 20건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물건의 배송 상태도 중요하지만 택배 만족도를 좌우하는 건 다름 아닌 빠르고 정확한 배송. 그렇다면 택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과연 어떨까? 저희가 내는 비용에 비해서 그래도 많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택배 기사님마다 다 친절히 배달해 주시고 가시거든요.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해요. 4층이라서. 택배 아저씨들한테 만족을 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회사들은 불만이 많죠. 택배가 깨져서 오는 게 많고요.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도착 완료됐다고 문자가 먼저 오거나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실에 맡겨놓는 경우가 많아요. 연락도 없이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는 거, 방치하고 가는 거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전 국민이 이용하는 택배니만큼 뜨거운 호응으로 빈칸 채워지는 택배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한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그 결과는 총 34.8%가 택배 불만족을 선택. 제작진은 택배 서비스 실태 점검을 위해 8개 도시에 거주하는 주부님들에게서 각각 택배를 받아보기로 했다. 제주도 주부님은 상태가 좋은 귤을 엄선해 제작진에게 보내주기로 했는데 귤 상자를 꼼꼼히 포장해 직접 주소까지 적어 택배 발송 완료. 배즙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바짝 말라있고 젖어있는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택배 훼손 사고 단골 메뉴 건강즙. 문제 확인을 위해 배즙을 보내주기로 한 울산의 주부님. 김치부터 유리 제품까지 나머지 6개 지역의 주부님들 모두 빈틈없이 포장 작업을 완료해 제작진 앞으로 택배 발송을 해주셨다. 배송 준비를 모두 마치고 택배기사의 손을 거쳐 이제 서울로 올라올 일만 남았는데 전국의 기사님들 배송 잘 부탁드려요. 전국 8개 도시에서 출발한 택배 서울로 배송 시작. 과연 제작진에게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하나 둘 택배들이 도착했다. 다음 날 도착하는 이길 배송을 모두 잘 지키고 있었고 또한 분실 사고 없이 100% 모두 제작진 앞으로 도착했다. 겉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8개 택배들. 혹시 내용물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본격적으로 개봉에 나섰다. 가장 걱정스러운 유리 제품. 파손에 대한 걱정과는 달리 6개의 접시 모두 무사히 도착. 김장철마다 어김없이 발생한다는 택배 사고의 주인공 김치. 제작진 앞으로 도착한 김치는 국물 한 방울 새지 않았다. 명품으로 무장한 나주배도 개봉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 바닥 포장재가 군데군데 찢어져 있는 모습. 아니나 다를까 충격을 못 이긴 배가 깨져 있었고 다음 배는 아예 아래 부분이 뭉개져 있었다. 다음은 바다 건너 도착한 제주도의 귤. 하나 들자마자 찢어진 귤 발견. 다음으로 꺼낸 귤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는데 신속하게 왔다지만 이렇게 훼손된 걸 보고 나니 택배의 안전성 살짝 의심스러워진다. 8개 테스트 물품 중 5개 제품 정상 도착. 나머지 3개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견됐다. 도대체 왜 이 택배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걸까요? 보낸 사람의 손을 떠나 받는 사람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택배가 거치는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손을 떠난 택배는 받는 사람에게 도착하기까지 몇 개의 영업점과 물류 터미널을 거치게 되는데 이곳을 지나는 택배들 안전하게 다뤄지고 있을까? 수화물을 관리하는 물류 터미널. 전국의 택배들이 배송 전 물류 작업을 거치기 위해 모이는 물류 터미널. 쉴 틈 없이 분주하기만 한 물류 터미널. 그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터미널 내부로 들어가 봤다. 뭐 하냐면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레일에서 떨어지는 거 있단 말이야. 그럼 한 가지 이 바닥에 레일에서 떨어지는 거 올리고 시급주의 같은 것도 막 많이 떨어져요. 시급주의 깨지는 것도 많이 떨어져요. 깨지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안 떨어지면 내가 앞으로 다. 깨지는 건 신경 쓰지 말라는 직원. 그런데 한쪽에서 뭔가 날아다니기 시작한다. 던지고 또 던지고 이번에는 더 힘차게? 아니 지금 뭐들 하시는 겁니까?
재차 확인해봐도 저건 바로 택배 상자를 이용한 공놀이? 더 내공 깊은 고수님들 등장. 이번엔 눈 깜짝할 새에 택배 여러 개 날리기 신공을 보이신다.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제작진 또 다른 물류 터미널을 찾았다. 이곳 역시 물건 던지기는 기본 중의 기본. 많은 물량이 몰리면서 레일에서 밀려 떨어지는 택배. 밑으로 떨어진 택배가 모여 금방 산이라도 쌓을 기세다. 우리의 소중한 택배가 이렇게 다뤄지고 있었다니. 아무렇지도 않게 휙휙 던져지고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에서 우리의 택배가 뒹굴고 있었다. 소비자들 택배를 보호하기 위해 파손 위험이 있는 물건에는 주의 표시를 해두고 있는데 과연 이 물품들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 설마 저게 파손주의 상자는 아니겠지? 막무가내로 바닥에 떨어진 상자들. 그 사이엔 파손주의 상자도 함께 놓여 있었다. 뭐 깨지고 그러면 보상 안 해도 돼요? 그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신 놔. 안전의식이 이러하니 터미널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택배 상자를 이용한 공놀이는 멈출 줄을 모른다. 상차 작업을 거친 택배가 향하는 곳은 집화와 배송이 이루어지는 영업소. 택배기사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이곳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실내 구조의 영업소. 어딜 가나 택배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한가득 쌓인 택배들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지만 대개의 영업소는 실내가 아닌 야외 부지에 자리 잡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야외에 있다 보니 분실과 훼손의 위험은 없는 걸까? 한눈에 보기에도 열악해 보이는 영업소 내부. 그나마 CCTV가 있어 안심이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직원은 그마저도 믿을 수 없단다. 가져가면은 여기 뭐 CCTV가 있어서 그렇지만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사각지역이다 했는데 이렇게 놔뒀는데 다들 몰라요. 진짜로. 영업소 곳곳에 방치돼 있는 택배 상자들. 왜 저렇게 쌓여 있을까? 쌓여 있는 상자들을 살펴보니 2003년 1월 몇 달째 이곳에서 방치돼 있었던 모양이다.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방치된 택배들 어떻게 운송 처리됐을까? 몇 달 전 배송됐다는 운송 기록. 제작진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근데 그때 그거 분실돼가지고 한참 못 찾았었는데 어떻게 그래. 나중에 나왔네요. 뭐 어디 영업소 어디 영업소 그 앞뒤로 다 전화를 해봐도 자기들은 우리 지점은 건너갔으니까 우리는 못 찾는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발견된 상자들 중에는 배송 완료 처리가 된 것들도 상당수였다. 방치된 택배와 분실 사고에 관해 영업소 측과의 대화가 필요해 보였다. 무슨 일 있어요? 네. 아, 저희 MBC 군단들. 아니 잠깐만요. 취재원가 요청하셨어요? 갑작스런 취재 요청에 놀라신 듯한 지점장. 긴 설득 후 지점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좀 방치하고 버려진 것 같고 관리가 안 이루어지지 보이시지 않나요? 일단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오늘 겁니다. 네, 오늘 거니까 오늘 안에 다 처리가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일 밑에 있는 것들. 네, 마찬가지로. 하지만 제작진이 확인한 상자들은 배송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난 것들도 상당수였는데 이 문제에 관해 다시 물었다. 아직 사고 처리가 진행이 안 돼서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이건 소비자가 다 알고 있어요? 예. 소비자는 저거를 수치 거부를 한 거고요. 이번에도 사실과는 다른 말씀. 분실돼가지고 한참 못 찾았었는데 어떻게 그래. 나중에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상당수의 택배가 사고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 택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영업소들. 재구시를 못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서 연이어 각종 택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시는 장민수 씨. 얼마 전 2건의 분실 사고 피해를 입으셨다는데 문제는 분실에서 끝나지 않았다.
공식 가격이 100만 원 나와 있어도 자기네들은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네들 이제 약관에 이렇게 있대요. 처음 보냈다가 물품가액을 적지 않아 손해를 본 상황. 물품가액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저 처음 듣는데. 어떤 물품만 얘기를 하죠. 어떤 그 물품 가액에 그런 거는 안 적어도 된다고만 얘기해요. 택배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 금액만큼의 배상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는 물품가액. 업체도 물품가액에 대한 설명의 의무가 있다는데. 물품가액 이런 건 뭐예요? 비싼 거요? 아니요. 그런 상관없어요. 저희가 쓰는 이런 경우 피해 발생 시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요. 그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그 약관의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설명을 다 하지 않은 경우, 물론 실제는 다 하지 않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약관의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제작진 앞으로 온 운송장 중 물품가액이 기재된 건 한 장도 없었다. 앞으론 물품가액을 기재해 피해보는 일 없어야겠다. 나날이 증가하는 택배 사고들. 이런 문제의 원인에 공통적으로 지목되는 하나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택배 기사.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연락 한 통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택배를 갖추면 책임을 지고 같이 줘야 되지. 이거는 그냥 물건 떼주고 갚으면 그뿐이고. 우리가 따로 보관하겠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야. 기사, 택배 기사. 이건 택배 기사가 책임지고. 그렇지. 하지만 택배 기사들도 억울하다 입을 모은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한 달에 보통 150정도 한다. 홍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200개 넘는 사람도 많아. 300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객분들은 한 150명 만나야 돼요. 많고 많은데 한 200분까지 만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 그대로 분단 싸움이 아니야. 수단 싸움이야. 그거 갖다 주고 아니야. 택배하는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진짜 6시 반에 거의 출근한다고. 그래서 또 11시까지 하면서 기름값 빼고 뭐하고 하면은 200만 원 못 받아요. 과중한 노동과 낮은 임금에 시달린다는 기사들. 택배기사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 봤다.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새벽부터 시작된 일은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그냥 나올 때 컵라면 네, 컵라면 먹고 나온다든가. 그러고 나서 한가하면 중간에 물 먹고 안 그러면 그냥 거의 굶어요. 빵 같은 거 중간에 나가면 차라리 세일 제빵이지 이런 거 사 먹고. 일부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모든 택배기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택배 문제 정말 기사만의 문제일까? 택배 기사가 배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돈이 8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 수준 하에서의 어떤 택배 서비스의 어떤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비자들이 어떤 서비스의 어떤 질적 수준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 택배 요금이 책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 좋은 택배 서비스, 그리고 업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걸까요? 계속되는 택배 문제, 과연 근본적인 해결법은 없는 걸까? 택배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국내 대표 택배업체 4곳의 관계자를 모셨다. 고객 만족 측면에서는 아직도 너무 미흡하거든요. 시간에 쫓기는 부분들이 많고 적정한 시간과 적정한 물량, 한계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 한계점을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과유불급이 돼버렸습니다. 문제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이 전화 통화라도 해야 하는데 통화조차 어렵다. 그렇게 노력은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만이나 예약이 적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렇게 전화 통화가 안 돼가지고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고 생각되세요? 그 택배가 오늘 접수하면 이길날 정확하게 배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물량이 좀 많다 보니 배송기사가 좀 적절한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 좀 배송 지연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비자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택배법이나라는 택배 산업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소비자분들의 만족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배 문제에 관해 정부에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도적인 개선 사항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계속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쪽에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고 또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권고하는 쪽으로 해서 택배 시장이 안정화되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만족 얻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입장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 안에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품가액이 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요, 이 할증 운임료를 더 내셔야 피해 시 해당 금액을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물건이다 생각되실 때는 원상태와 그리고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소중한 택배, 더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한민국 택배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